다음은 현장 방문 후에 확인해야 될 부분 10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돈을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군데의 상가를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사진과 정보, 기본 정보들을 꼭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침반으로 창의 시작점과 끝점까지의 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향을 얘기를 해줘도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향 구분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상가 내부에서 나침판을 들고 상가에 있는 창을 바라봤을 때 침이 남쪽을 가리키면 남향이에요. 내가 건물 안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건물 기준으로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물 밖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향을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건물 기준으로 건물 밖을 바라보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향은 동남향 혹은 서남향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남향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일찍 해가 뜨는 향이고 서남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해가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창 밖을 확인을 해서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는 구조물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상가의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거나 혹은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은 나무에 잎사귀가 없으니까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자라나면 여러분들의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층고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줄자가 있으면 현장 방문을 할 때 줄자를 꼭 챙겨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층고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제한이 없는 높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층고는 최소 2.4에서 2.5m 이상은 돼야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을 거예요. 네 번째는 천장이 만약에 텍스 마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출 천장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노출 천장으로 할지 말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꼭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얻은 상가가 텍스 마감 천장이라면 텍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면 텍스가 있고요. 무성면 텍스가 있습니다. 노출 천장으로 할 경우에는 성면 텍스를 철거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의 철거 비용과 철거 기간도 관청의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40평 기준으로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천장에 있는 텍스가 성면 텍스야. 그러면 내 예상 비용에서 초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텍스 한 장을 떼서 천정에 단열재가 있는지 혹은 단열재 스티로폼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층고가 낮아서 철거를 하려면 천장에 있는 단열재나 스티로폼을 철거하는데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벽체에 도배지의 흔적이 있다면 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가벽 작업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완성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구조물들이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철거를 주인분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창에 붙은 시트지가 될 수도 있고 상가 내부에 있는 가벽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사전에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상가의 벽면이나 천정에 누수 흔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누수 흔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의 누수인지, 천장의 누수인지 아니면 벽체의 누수인지, 크랙으로 인한 누수인지, 위층의 문제로 누수인지, 누수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수가 있는 상가의 위치와 모든 조건들이 좋아서 이 상가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 누수로 인한 조치와 영업을 했을 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로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상가를 구할 때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들은 지역 전산망들을 통해서 매물을 공유하는 게 일반적인 예시지만 만약에 가격 대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가들은 부동산에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부분이. 부동산의 수익 구조
구조를 보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과 공유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2분의 1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은 굳이 다른 부동산과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그리고 최대 3개월까지 발품을 판 적도 있습니다. 발품을 팔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쳐서 대충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로 큰 후회를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조건에 맞는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대충 계약을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현장 방문 이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품을 팔고 현장에서 확인했던 상가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를 한번 엑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상가를 추리셨으면 최초에 계획했던 수익 구조와 룸 구성이 내가 봤던 상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도면과 수익성 검토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에 맞는 상가를 구했는데 내가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임대료 부분도 협상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임대료와 그리고 렌탈 프리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시면 지금 당장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을 오픈을 안 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딱지가 없지만 실제로 내부 구조에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관할 구청에 발각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내가 임대한 상가에 다른 임차인들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만나보는 이유는 건물주분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임대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임대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건물주분들이 있고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주의 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임대료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주의 성향을 알고 있으면 내가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물을 구하는 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수익 구조가 맞는 상가를 꼭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번외로 기존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렌탈 스튜디오를 양도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제 답변은 조건만 맞으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 업체가 왜 양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른 업무로 인해서 바쁘고 운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양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게 맞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부적이라는 본질은 고정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컨셉이 될 수도 있고 대략적인 입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운영 방식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컨셉은 당장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예쁘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장은 내가 그대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소품을 바꿔서 운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경쟁업체가 공급되고 나서 내 매출이 조금 하락했을 때 내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의 전반
일반적인 느낌을 바꿀 수 있는 시설들인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추후에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매물을 구하는 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서 수익성이 좋은 구조의 상가를 꼭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